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니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는 가습기. 병원뿐 아니라 사무실, 집,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한국은 왜 이렇게 가습기에 진심이 됐을까요? 촉촉함에 유독 진심인 우리나라 사람들. 가습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겨울 필수품이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가습기가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가습기가 필수 소형 가전으로 자리 잡은 건 1990년대 초. 그러니까 가습기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건 3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습기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라 따뜻해질수록 건조해지는 건 당연한데 과거에는 난방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아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 10명 중 9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살았고 지금처럼 단열이 충분하지 않아 건조하다는 불편함도 잘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또 가습기가 당시엔 수입품 중심의 고급 가전으로 여겨져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접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이랬던 가습기가 지금처럼 확 보편화된 건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주거의 60% 이상이 아파트. 집과 집이 빽빽하게 모여있어 단독주택보다 단열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라 따뜻한 실내 온도가 오래 유지돼 공기가 더 쉽게 건조해지죠. 여기에 난방까지 틀면 습도는 더 낮아지는데요. 특히 하루 종일 난방을 돌리는 겨울철에는 건조함이 훨씬 심해집니다. 사는 곳이 변하며 사람들은 일상 속 가습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습기가 아파트에서는 생필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게다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부터 메르스,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자 오늘날 가습기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넘어 건강템, 삶의 질 상승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요즘 들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건조함이 느껴져 가습기 하나 사볼까 했더니 가열식, 기화식, 초음파식 이게 다 뭐야?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내 생활에 맞는 가습기 어떻게 골라야 할지 스브스 뉴스가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가습기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뭐가 뭔지 쉽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물을 어떤 방식으로 뿜어내냐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최초의 가습기 형태인 가열식. 말 그대로 히터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가열식은 살균 효과도 확실하고 겨울철에 틀어두면 실내도 따뜻해지지만 물을 계속 끓여야 하다 보니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화상의 위험도 있어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기화식 가습기인데요. 선풍기 앞에 젖은 빨래를 두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처럼 필터에 스며든 물이 팬으로 만든 바람을 통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습기처럼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 방식의 가습이고 공간의 습도에 따라 증발량이 자체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선호해요. 무엇보다도 팬 한 개가 돌아갈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거라 다른 가습기보다 전기요금도 훨씬 적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팬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있고 젖은 필터에 물이 날아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다 보니 성격 급한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습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초음파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을 통해 미세하게 쪼개진 물방울로 빠르게 가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수증기가 아닌 물방울을 튕겨내는 거죠. 그 덕분에 기화식 가습기보다 빨리 가습이 이루어지고 가열식 가습기의 화상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데요. 가성비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라 현재 출시된 가습기 종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한편 초음파 가습기는 분사하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위생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죠. 초음파는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을 뿜기 때문에 물속 유해 성분이나 세균이 공기 중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초음파 가습기 사용하고 나면 물이 마른 자리에 하얀 가루가 남은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잠시만.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야? 괜히 찝찝하기도 한데. 백분현상은 물속에 들어있던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남아가지고 밑에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호흡을 하면은 주로 이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미스트 이것이 우리 호흡기계로 부르게 되죠. 그 이물질 안에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흡착되어질 수 있어서 물 저장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사용할 때 정제된 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기능이 추가되고 바뀌면서 진화를 멈추지 않는 가습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습기들의 장점만 쏙쏙 뽑을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국내 가습기 연구원들이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새롭게 개발한 기술 바로 정수복합식 가습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정수 복합식 가습이라고 하면 정수는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한다는 의미고요. 복합식은 가열식이랑 초음파식을 결합한 방식이라서 좀 세 가지를 결합한 정수 복합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수 복합 가습기의 특징은 먹는 물보다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 살균을 위해서 100도씨까지 가열을 해서 초음파식으로 가습을 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바닥 쪽에서 이제 팬을 이용을 해서 바람을 불어주는데, 그 전단에 이제 필터를 좀 적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큰 먼지라든지 이런 먼지들까지 걸러가지고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청소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습기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 가전제품으로 떠오르면서 가습기의 성능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가습기는 쓰는 사람도 다 다르고 종류마다 특징과 장단점도 달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적절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정수복합식 가습기 역시 개발 과정에서 안전과 청결도 두 가지 모두를 끌어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가습기 제품 처음 개발할 때 컨셉 자체가 좀 난해한, 좀 어렵게 설계를 하면서 스터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데 안 들어가 있는 정수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00도씨까지 가열을 하는데 100도씨까지 끓였을 때 이제 소비자 상해 위험 때문에 증기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온도를 낮추면서도 최적의 가습 성능을 찾아가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좀 핵심이었어요. 새롭게 등장한 정수가습 기술처럼 연구원들은 앞으로도 성능은 물론 위생까지 갖춘 가습기를 개발하겠다고 전했어요. 습도를 올리는 제품이지만 동시에 숨쉬는 것과도 직결된 가습기. 어떤 가전제품보다도 더욱 인체와 맞닿아 있는데요. 저희 애들도 좀 기관지가 약한 편이어서 가습기 틀어놓고 자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들 기침하는 게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아빠가 만든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때 뿌듯하고요. 가습기는 생활할 때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귀찮으시더라도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라도 세척하시고 좀 말리고 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촉함과 깨끗함에 누구보다 진심인 우리나라. 위생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내 가전업계는 또 어떤 새로운 가습기 기술을 내놓을까요?